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빛나는 낮의 송디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GIT 플러스 GIC 하이브리드 전환 전략이라는 빈센트의 리포트로 빈센트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Do it now.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 일단 이 용어부터 네. 어려운데 어렵죠. 이 용어 뜻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참고로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just in time이라고 그래서 도요타의 시그마 6 생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개념인데요. 적재적소의 리소스 투입 대비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는 효율성의 극대화 전략입니다. just in time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태까지 글로벌 모든 기업들은 이 효율성, just in time의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팬데믹 2020년 이후에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just in case라고 그래서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범용성, 즉 다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다소 조금 과하더라도 많은 여분, 많은 재고를 갖고 전략을 피는 이런 범용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just in time은 효율성의 극대화, just in case는 범용성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목에서 두 가지를 더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네. 속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익 추구, 즉 효율성의 대명사이죠. 그런 흐름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 저스트 인 타임만 고수하던 기업이 최근에 행태 변화가 저스트 인 타임과 저스트 인 케이스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환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 AI 버블 논란이 항상 있죠.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과잉 투자가 혹시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혹은 이런 AI 반도체 섹터의 큰 리세션, 경기 침체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기업들의 행태가 바뀌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구글 TPU V7도 이 하이브리드 전략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국 구글이 한 건 했죠. 코드명 아이언 우드, 즉 7세대인데요. 이것을 메타가 2027년에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글쎄 기회아닌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I 인프라가 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물론 GPU, 즉 엔비디아 주도의 이런 AI 칩에 대한 생태계가 바람직하진 않죠. 하지만 쿠다 시스템 아래에서 많은 적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의 최저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행태. 하지만 카운터파티, 즉 반대급부에서 구글이 7세대 TPU를 만들면서 이러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생태계만 놓다면 어느 한쪽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구글의 TPU 역시도 범용성이 높음은 여분을 지는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GIT, GIC를 섞은 전략인 거죠? 네,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TPU의 가속기, 즉 속도가 매우 뛰어나다. 다만 엔비디아 GPU처럼 범용성 측면에서는 다소 좀 재고가 있다. 그런데요, 한편 뒤에서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볼까요? AI 생태계 입장에서 TPU와 GPU를 적절히 섞으면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결국 기존에 just in time, 즉 효율성만 추구하던 이런 TPU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한 범용성이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곽감할 수 있다는 측면은 결국 그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TPU와 GPU의 합작이 결국 하이브리드 전략의 결과물, 부산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메모리가 중요한 키워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은요. 처음에 구글 TPU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그렇다면 구글 밸류체인이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서 트렌드 찾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만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GPU 너무 비쌌다. 이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론 엔비디아의 마진율도 덩달아 내려가겠지만 그게 결국 파레토 법칙,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다 이로울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TPU건 GPU건 결국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에 대한 수요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즉 HBM 공급은 전 세계에서 크게 두 나라, 한국과 대만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과거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저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TPU나 GPU나 HBM의 수요 측면에서는 보다 이런 주가의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서 최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화제잖아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사실은 7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달에 나타났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비슷합니다. 그때 세제 혜택이 이번에는 좀 더 친시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연기금들의 코스닥의 매수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즉 투자자의 유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없었던 작용, 즉 정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요건을 좀 더 타이트하게 봤다면서 코스닥이 2부 리그 아닌가,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한 거 아닌가, 아니면 마이너리그에서 이제는 트리플 A를 떠나서 훨씬 더 더블 A 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에는 정화 작용의 옵션이 들어감으로써 이전 7년 전의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금융위에서는요, 또한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왔던 많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가닥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하고 세제를 확대하면서 정화 작용까지 나타나는 그런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코스피가 4,000피를 돌파하면서 코스닥이 더더욱 2부 리그처럼 여겨졌었는데 이런 시절은 좀 지나가는 거겠네요. 글쎄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초양극화 시대, 저는 초주식 시대라는 2026년 연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간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주도주라는 것은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즉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과거 역사적 평균의 극대 상단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의 트리거로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아니면 어느 시기에는 보다 더 상승폭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리포트 제목처럼 GIT 플러스 GIC 전략인 건가요? 네, 결국에는 범용성을 추구하느냐, 효율성 극대화와 범용성이 적절히 섞이는 이런 저스트 인 타임과 저스트 인 케이스의 이런 하이브리드 전환 전략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매우 좀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4,000피까지 저희 바쁘다 투자하나에서 같이 여정을 했죠. 그러면 4,000피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1,000스닥 갈 것 같으세요? 4,000피도 갔으니까 1,000스닥도 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한 단계 뒤에서 보면 코스닥의 시대가 연말 연초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보다 상승하는, 즉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코스피도 상승하지만 코스닥이 상승했던 지난 세 차례의 시기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과 2022년도가 있는데요. 그때 놓고 보면 가장 유망했던 업종 역시 제약바이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본재 상사와 화장품 등등도 앞으로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빈센트와 함께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 하이브리드 전략과 AI 그리고 코스닥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네, 안녕.